자, 4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기억번. 상해죄 동시범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모두 공동정범이다. 틀렸죠. 동시범의 의사연락이 없는 것이고 공동정범의 의사연락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굳이 동시범을 따질 여지는 없는 것이죠. 자, 공범관계에서는 불분명하더라도 2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죠.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으면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행위가 경합을 했을 때 각각 독립행위가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자, 동시범은 독립된 동시나 이시도 됩니다. 상해가 경합해서 사망 결과를 발생했을 때 상해치사잖아요. 우리 판례는 223조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자, 살해하고자 총을 빵 쐈는데 탄환 하나가 A 다리에 적중해 서 상해를 입었다. 살인 미수네요. 자, 누구 탄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223조가 적용된다. 223조는 상해죄나 폭행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동시범 19조입니다.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 미수가 되는 거죠. 223조 X. 자, 동시범은 과실범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강간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입증이 불분명하면 각자 미수로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니까요. 동그라미. 상호 의사 연락이 없이 이시에 발포하여 살인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구 탄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살인 미수로 처벌받는다. 그쵸? 지금 살인의 결과를 발생했다. 살인 고의 결과를 발생했는데 누구인지 불분명했다. 살인 고의가 없는데 살인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풀고 있는 건가요? 그럼 살인 미수가 되는 게 맞죠. 이때는 19조가 적용됩니다.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살인 고의가 없지만 문맥 취지가 살인 고의로 빵 쌌는데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19조에 따라서. 자, 디귿번. 독립된 상해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263조죠. 동시범 특례에 따라서 공동정범 예라는 말은 기수가 된다.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상호 의사 연락이 없기 때문에 동시범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그 각자 모두에게 상해 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가 있을까? 물을 수가 있어요?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각자 모두에게 상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가 있다. 틀렸지? 자, 해설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그 찍은 것이 그 행위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해 부분까지는 죄책을 물을 수가 없다. 요걸 냈네요. 이 부분을 냈는데 그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9조나 2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대한 부분을 죄책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 수 없을 때 상해 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가 없다. 강간범의 경우에는 2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44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갑은 함께 있던
술 마시던 을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싸움을 하였다. 자리에 돌아오다 이를 발견한 을은 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을까?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연락이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금 갑의 제지에도 병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병의 폭행으로 사망을 했잖아. 이 사망은 누구로 인한 것으로? 병에 의한 것으로, 을에 의한 것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가 판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을만 지는 거죠. 그래서 을은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고 갑은 폭행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해설도 보시면 판명도 났기 때문에 판명된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2번. 자, 폭행하여 강도 의사를 폭행을 하여 실신시켰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갑이 이러한 사정을 듣고 함께 재물을 가져갔다. 지금 갑은, 을은 봐봐요. 을은 강도죄 의사로 폭행하고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을은 강도죄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갑은 폭행을 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폭행을 한 바가 없어요. 갑은 절도만 됩니다. 절도. 승계적 공동정범 말씀드렸죠.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했습니다. 갑은 폭행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죄는 이 갑의 단독범위, 을의 단독범위 되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저수지로 나가지 않았다. 그치?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탈. 자, 그 후에 을과 병은 만나서 저수지에 던져 살해했다. 살인죄는 을과 병만 책임지는 것이고 갑은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살인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살인 음모만 됩니다. 음모. 살인죄는 이 갑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치? 이탈했기 때문에 살인 음모죄가 되는 거지. 살인죄 기수가 되진 않습니다. 4번. 강간하고 강간했다. 판명되지 않았다. 각각 강간죄 단독범범이 된다 했습니다. 이때는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단독범이 됩니다. 4번. 상해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벽돌 맞고 사망했다. 판명나지가 않았다. 근데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 했죠.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단독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문제가 섞어놨죠. 여기서부터는 합동범 문제네요. 합동범 문제라서 최신 기출이 나와 있네요. 정답은 4번, 5번. 1번입니다. 강도 기회에 살인을 했다.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말은 예견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강도치사죄가 됩니다.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했는데 착수 전에 미리 도주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미리 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합동범에서도 공동정범과 협의 공범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말은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는 것이고 교사범, 종범은 그게 없는 것이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아니한 범인도 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장소적으로 협동한 방조범도 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면 종범 처리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공모란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마지막 줄에 적어도 사전에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사전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행위 당시 우연하게도 존재해도 됩니다.
자, 5번. 협동 관계를 이루어서 합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협동 관계를 이루어서 현장성을 구비를 해야 되죠.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행위집의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틀렸죠? 삐끼주점 사건에서 판시한 적 있죠? 현장에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문이 틀렸죠? 그래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46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자,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하였다.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다. 이 사람은 뭐지? 강도 상해죄가 되죠. 근데 대문 밖에서 망을 본 을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지금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들고 좀 하기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럼 칼을 들었다는 것은 아하, 자칫하다가는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했죠. 그렇지만 상해죄와 치상죄는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실무가들은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다 했죠.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했다. 근데 그 전에 이 친구가 미리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특수 강도죄의 합동범위 됩니까? 아니, 지금 미리 도주를 했는데 안 된다 했습니다. 3번. 3인 이상이 모의를 했고 적어도 2명 이상이 현장에 갔습니다. 절도를 실행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가 되죠. 특수절도. 특수절도가 합동범위잖아요. 이 합동절도라는 말이 특수절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삐끼주점이 그렇다니까. 여기 5번 지문. 기능적 행위집을 했다면 합동범, 즉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4번. 장소 부근에서 대기한 자는 합동절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 부근도 현장성을 구비했다고 봅니다. 47번. 특수절도죄, 즉 합동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옛날 문제인데 합동범을 물어보고 있어요.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번. 절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한 놈은 부근에서 망을 봤죠. 부근에서 망을 본 것은 현장성을 구비했기 때문에 합동범을 인정합니다. 여기도 공모를 했고 절도 현장에서 절도하는 동안 4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지. 우리 판례는 400m 떨어진 곳, 400m 떨어진 곳도 4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현장성을 갖췄다고 봐요. 현장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을 안 해. 넓게 해석해. 우리 판례는. 그래서 특수절도를 인정합니다. 여기는 뭐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지. 뭐 400m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가까운 곳에는 뭐 현장성 인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현장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특수절도를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바로 삐끼주점 사건이죠. 자, 봐봐요. 두 놈이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죠. 그럼 이 두 놈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 합동범위죠. 근데 여기 감시하고 있는 자, 자기 사무실에 감시하고 있는 이자도 기능적 행위 지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도 뭐가 된다?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인정하자. 그러니까 야도 특수절도, 을병도 특수절도, 갑도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수절도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동그라미지.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